네, 지금 3월 둘째 주 어, 고급 독해 EBS 하이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앞에서 직접 그 학생들이 있을 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줌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누군가 듣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하려니까 약간 좀 선생님이 실감이 좀 안 나기도 하는데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잘 수업 쫓아와가지고 내용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문제 자체는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아주 훌륭한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들이고, 고3을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그 주요 모의고사라든가 특히 수능에 출제 가능성들이 높은 지문을 뽑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당장 수능을 보는 건 아니지만 잘 음미하면서 내용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답이 몇 번이다를 떠나서 이제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눈에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진짜 독해력이라고 했잖아. 그런 관점에서 지문을 읽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We all have been blessed with intellect. 우리 모두는 지금 수동태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with intellect. 지성의 축복을 받았다. It's up to us to develop. 물론 가주어진 주어지. 이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수건데 be up to 해서 이거 뭐 다 알죠? 네. 누구누구에 달려있다. It's up to us. 그럼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야. 네, 조명을 살짝 바꾸느라고 딱 소리가 났죠? To develop what we have been given. 지금 이게 이제 대충 이 글의 필자가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는 알겠는데, 아마도 이제 이 우리에게 지금 수동태니까 준 게 아니라 주어진 거 아니야 이게. 관계대명사 와서 썼다는 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지적인 소질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일단 해석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너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것은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인데, 구문을 조금이라도 아는 학생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비문입니다. 근데 이제 EBS 원문이 이래요. EBS 원문에 가끔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의외로. 자,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일단 왜 틀렸냐?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야? 뒤에 문장이 미완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수동태로 써버리면 문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색합니다. We have been given이라는 건 우리가 주어졌다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이제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문법 문제를 만들었죠. 이 비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올바른 문장으로 고쳤으면 되는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주어진 것 우리에게니까 what을 주어로 놓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수동태로 쓰면 됩니다. 다만 이제 what은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쓰면 되는 거고, has been given 우리에게 뭐냐? to us 이렇게 고쳤으면 되는 겁니다. What has been given to us. 이게 이제 정확한 영문법이라고 봐야겠죠? 다시 올라가서 자 이렇게 고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지. 모든 사람은 다 이게 지적인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싹이 다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 The true intellectual, 진정한 지성이란, 또는 뭐 지성인 해도 좋고, does not gloat. gloat는 약간 어려운다는데 밑에 눈표를 줬죠? 네. 흡족해하다, 만족해하다. In what she knew. 항상 남자가 대변하다가 뭐 꼭 항상 남자가 사람을 대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she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식인은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지식의 내용을 마스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교실에서 도 있겠지만은 성찰을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지적인 거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어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겸허함과 동시에 어떤 열린 마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힘 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갖춘 사람이 지식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멈췄다는 것은 사실상 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즉 성찰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지식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트루 인텔렉추얼이다 그렇다는 것은 만족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 남한테 과시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인데 뭐 이 세상에 자기가 아는 게 뭐 모든 게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이상 호기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응? 이거는 또 형광펜처럼 되는구나. 10으로 했더니 네. 이렇게 줄이는 거. 접속 사로 쓰이는 for는 네, 왜냐하면 이죠. 비코즈랑 비슷하지만 성격은 살짝 다릅니다. 일단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no one has the capacity to know everything.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ability의 뜻입니다.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이 true intellectual이래. And only the fool.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플러스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수로 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s를 빼는 게 좋습니다. 바보들은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잖아. 그러니까 pretend otherwise 그러면 그렇지 않은 척한다. 바보들만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척 한다는 거지. 그 다음 문장을 내 주제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봤습니다. 선생님은 Knowledge has no finish line. 지식이란 finish line이 없다. 결승점이 없다. 이 말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Instead, 그 대신에 as with life, 삶과 함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is merely, 그것은 단지 뭐 영원한 마라톤이라는 뜻인데 영구적인,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P로 시작하는 단어. temporary의 반대 뭡니까? 네, perpetual입니다. 혹시 이 단어가 생소한 학생들은 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perpetual, marathon, 여기서 끝났죠? 지식이란 항구적인 마라톤이라 단지, merely는 just의 뜻이고, 근데 어떤 full of potential and people, 명사로 쓰였죠? 잠재력, people은 밑에 있네, 위험, 잠재력과 위험으로 가득 찬 끊임없는 마라톤인 것이다. 삶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상 틀린 게 있답니다. intellect. 근데 이제 intelligent하고의 차이점은 intelligent는 약간 좀 선천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지능이라든가 그냥 똑똑한 건데 intellect라는 말은 지성인 겁니다. 진짜 지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후천적인 거예요. 뭐 IQ가 뭐 엄청 좋아서 내가 뭐 20대 초반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뭐 박사를 땄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어린애 장난 같은 겁니다. 이제 첫 단추를 낀 거고, 지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본인이 성찰해 나가고, 그래서 어떤 이 삶 속에서 구축되어진 어떤 지혜로서의 총체 같은 거야. 계속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게 그 지성인 거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워를 발휘합니다. 진짜 지식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텔렉트를 얻는 건 물론 지금도 뭐 당연히 공부도 하고 인텔렉트도 같이 얻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이후에 더 많이 얻는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 공부의 첫 단추를 끼는 거죠. 사실은. 자, 인텔렉트 어쨌든 후천적이라는 거. 지식은 네, 축하할 일이 아닌데 이제 문장의 주어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인텔렉트 아닙니까? 그럼 셀러브레이트 되어지는 거죠. 네.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사람이 축하하는 거고. 지식도 축하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수동태로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투부정사는 살리고 싶고 수동태를 쓰려면 투부정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쓰니까 be를 그냥 쓰고 그 다음 pp 쓰면 되죠? 네,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celebrate로 고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제 밑에 그 밑줄 준 B를 올바른 문장으로 고쳤어라. 네, 답입니다. 그 밑에다 써도 좋고 바로 써도 좋습니다. Intellect is not to be celebrated. 지식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It should be constantly and humble, improved. 역시 수동태 썼지? 그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개선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비격급 더비격급이네요. The more one learn. 이건 이제 불특정한 한 사람이지. 어떤 그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the more one understand. 더욱더 이해하게 된다. 데디아를. He or she actually know very little. little 때문에 부정적인 뜻이 되는 거지. 그 또는 그녀가 실제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다. 뭐 익으면 숙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Mastering one topic.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마스터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박사야. means 그런데 very little. 아주 적은 것을 의미한다. 또는 별로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네. In the sense that 이 대은 동격이 되시고요. sense라는 말에는 여기서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 문장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아닌 건데 이제 해석은 거의 꾸며주는 것처럼 하는 거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별로 아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별로 없대요. 어떤 an infinite amount of few topic 이게 무한하다는 뜻이거든. finite이 유한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한한 amount가 양이잖아요. 무한한 양의 새로운 주제가 remain alive 생생하게 남아있어. 뭐 하나를 마스터했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또 남아있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And waiting to be tackled. 역시 수동태 썼죠. 태클이란 말 자체는 이게 스포츠에서 쓰는 바로 그 태클입니다. 그러니까 달려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각하면 달려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요. 약간 유역하면 다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알고 또 미지의 분야에 대해서 태클하는 거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근데 꼭 이게 무슨 지식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잘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꼭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잡이 있고 메이저가 있어. 그러면 열심히 해. 능숙해졌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모르면 배우고 알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성숙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성숙한 시민이자 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문장을 또 주제문으로 잡았습니다. 파란 색깔이 이제 주제문인 거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석하라고 내가 했는데 There's no better way. 직역하면 봐.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야. 더 좋은 방법은 없다야. To travel the journey of life. 인생의 그 여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journey도 여행이고 travel도 여행이니까 약간 멋있게 인생이라는 그런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뭐보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나오고 비교급이 나왔다는 건 이제 최상급의 뜻인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제일 좋다는 얘기 아니겠니? with of 기억납니까? 분사에서 배웠죠? with 3을 그 다음에 뭐야? 책 입장에서는 들려지는 거 아니야? pp with 3은 pp 구문이야. 앞에는 이제 비행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좋죠?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greedily in hand니까 탐욕스럽게 손에 책이 들려진 채야. 직역하면 약간 부드럽게 해석하면 아주 열심히 손에 책을 들고서 사는 것보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물론 이제 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상징인 거죠. 물론 진짜 책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상징하는 거지.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답은 뭐 쉽지. 답은 뭐겠냐? 각자 알아서 골라라. 자, 윗글의 요지 이것도 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쓰세요.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써서 다음 주에 제출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밑에 해석도 쓰고요. 지식은 끊임없이 계속 추구되어져야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확장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그 다음 역시 필자의 주장이네요. 문제 자체는 자 본문을 봅시다. Ordinary citizen are often keen to 자, be keen이란 예리한 이런 뜻인데 이제 be keen to 이게 wish to의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워둡시다. 뭐뭐 하고 싶다. 보통의 ordinary 보통인 거 다 알죠? 보통의 시민들은 종종 하고 싶어진다. blame 비난하고 싶어진다. 여기 내용은 이제 소수파라는 의미에서 majority의 반대 minority입니다. 소수파, 직역하면 소수파를 비난한다는 얘기야. 혹은 culturally oppressed 그룹이야. 문화적으로 억압된 집단. 그러니까 minority나 culturally oppressed 그룹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반에 갔어. 그런데 별로 이렇게 튀지도 않고 두각을 나타내지 뭐 그런 걸 없고 그냥 뭐 조용하고 힘도 약해. 그랬을 때 어떤 감성에 졌다거나 뭐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뭐 괴롭힌다거나 이제 블레임 한다는 건 이제 분리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어떤 야만적 속성인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확장된다는 거죠. 소수민족을 뭐 다스파가 억압한다거나 사회적 약자를 물론 이제 그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동물적인 속성을 극복해서 사회적 약자를 같이 포용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더 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건데 근데 항상 이렇게 뭐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ordinary citizen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범인들인 것이야. 이런 경우에 가끔은 minority라든가 이렇게 억압받는 그 집단을 비난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 자신들의 문제인데 그걸 돌리는 거야. for their problem.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실패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 뭐 외국인들이 와서 그것 때문에 뭐 일자리를 잃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open this. 종종 이것은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 줄 수 있다. 무엇으로써? 네. 이 두 가지인데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 무지와 두려움인데 ignorance 무지고요. 두려움은 다 알지? fear.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공부한다 또는 뭐 교육을 받는다라고 약간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지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악은 이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뭐 전쟁도 그렇고 사회적 문제도 그렇고. 계속 봅시다. If we do not know,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or understand the cultural minority 이 소수파라고 합시다. 일단 소수파의 문화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oppressed 그룹이니까 억압받는 집단에 이런 문화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it's easy to see 역시 가주어진 주어지 쉽다 to see its behavior 이 행동을 그러면 이제 소수파 행동이겠네 as unacceptable or uncivilized 언이니까 낯을 뜻인 거 다 알죠?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자기들은 야 걔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니 이런 식으로 시빌라이즈가 문명화됐다는 뜻이니까 네, 문명화되지 않은 즉 야만적인 기억하자면 그 소수파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야만적인 것으로서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비하해버리는 거야. And therefore 그러므로 해서 not worthy of consideration or respect 어떤 고려해볼 만하거나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다는 거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나 또는 뭐 소수민족 뭐가 됐든 단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만적인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그 무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법상 틀린 게 있습니다. A번에는. 뭐가 틀렸을까요? 해석 속에 답이 있는데. 해석해 볼게요. only가 힌트예요, only. 배운 사람이 아마 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only가 어디까지 갔지? 단지 only come to understand another cultural way. 여기까지가 only가 이렇게 꾸며주는 왼절이네요. come는 거의 become의 뜻이고 우리가 다른 문화적 방법을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에만 only가 있으니까. 즉 나와 다른 그런 집단 또 민족이 됐든 무슨 인종이 됐든 문화를 이해할 때에만 일단 해석을 먼저 하면 we can start to realize 이때 뭐 G 써도 되고 S 써도 돼요.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 That it is like us. 아 틀린 게 두 개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와 같다. 우리와 같이 계속 해석해야겠다. 해석은 only human 오직 인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대요. Neither totally wrong or totally lie. 네, 아주 좋은 말이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totally lie.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다. 이질적인 문화는 완전히 틀리지도 않고 완전히 옳지도 않다. 다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다는 거야. 첫 번째 틀린 걸 알아차린 사람 있지? 네, only가 힌트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only가 구나절을 수식할 때 주어가 아닌 구나절을 수식할 때 반드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바뀌어야 돼요. can we. can이 앞으로 나갔지만 의문문은 아니에요. 첫 번째 we can을 can으로 고쳐야 되고 두 번째 굉장히 사실 어려워. 아마 이제 이거 원문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맞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교 대상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등한 문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건데 앞에 지금 비교 대상이 문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적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뭐 사회 또는 마이너리티의 문화적 방법과 우리의 문화적 방법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네, 사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알지? 그녀의 목소리는 엄마와 닮았다 할 때 우리말로는 뭐 그녀의 목소리는 엄마 닮았다 너무 자연스럽지만 영어에서는 마더라고 하면 안 되고 마더즈라고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녀의 목소리는 나와 닮았다 할 때도 me가 아니라 mine인 거 기억나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유대명사 써야 됩니다. ours로 고쳐야 돼요. 실전에서는 상당히 찾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오직 우리가 다른 문화적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만 우리는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 뭘? 그것이 우리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것이고 그리고 neither totally wrong nor totally right야. 완전히 틀린 것도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다. 즉 객관적이고 비교적 투명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솔하게. 그 다음 주제문으로 잡았네요. 선생님은. It should be part of a journalist's role.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전파하는 데 있어서 기자의 역할을 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뭐 저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진정한 지식이든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지. 어떤 감성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것을 전파하는 것은 네, 사이비를 넘어서서 악의 편에 서는 거죠. 그런 어떤 냉정한 이성 그리고 그 공평한 자세 뭐 이런 것을 전파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야. It should be part of a journalist role. 그것은 네, 이거 언론인이라고 합시다. 네, 기자도 되지만 언론인의 역할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뭐가? 가주어진 줄. To give readers, 독자들에게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reach. 분별이란 뜻이거든요. 분별. 네. sensible이란 단어입니다. sensible.
그러니까 사실상 이성적이라는 뜻인 거야. rational. 그래서 직역하면 분별 있는 결정에 그 도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Not to play on their fear and prejudice. 그들의 두려움과 편견에 뭐 이거 놀아난다는 뜻인 거지. 이용되어지지 않고 편견과 두려움을 전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If journalists tell people, 만약에 저널리스트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only what they expect to hear about minority and oppressed group,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소수파라든가 억압받는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것, 즉 그 사람들의 어떤 감성 또는 어떤 선동 같은 거지. 이런 것만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면 일단은 인기는 있겠지, 그지? Then 그러면 the debate about their position in society 전체가 좋네. 사회에서 그들의 어떤 위치에 대한 논쟁은 is not advanced. 발전되지 않는 것이다. It's part of the journalist's duty. 또 역시 가져온 지점이다. 그것은 저널리스트의 의무의 일부인 것이다. 뭐 언론인을 하든가 언론인의 의무이다. 뭐가? To help advance. help 다음에는 원형 또는 to 부정사 쓰는 거 아니야? ing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이 원형 부정사예요. Society awareness of such problem. 일단 끊을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의 자각을 진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언론인의 역할 중에 일부인 것이다. By providing people, provide A with B야. A에게 B를 제공하다지 사람들에게 the wider truth, 보다 넓은 진실을 제공함으로써 then their existing prejudice, 그들의 기존의 멋있게 존재하는데 기존의 편견이 아닌 편견보다인데 약간 이렇게 해서 편견이 아닌 더 넓은 진실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의 자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언론인의 역할의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언론인은 사실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에 천착하거나 그런 것만 주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어쨌든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국민 그 주인한테 충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지. 국민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성에 호소해라. 감성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소수파와 억압받는 사람들에서 진정한 기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네. 역시 본인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쓰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 당연히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 중에 두 개를 고쳤으니까 참조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에 영문 해석. 파란색 글씨로 된 그 총 7줄 선생님이 보기엔 주제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다 해석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주제 찾기군요. 필자의 주장이나 뭐 주제 찾기나 제목이나 요지나 뭐 거의 다 비슷한 문제라고 봐야지. 처음부터 주제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당연히 여기까지 주어지. criticize 비판하다인데 이게 addition이 아니라 addiction입니다. 이러면 이게 중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중독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남을 비판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huge block, 엄청난 장애랍니다. block. To effectively giving feedback. 역시 직역하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장애인 것이다. 지나치게 비판하는 거. 피드백이라고 했지만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떤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반응 또는 뭐 그 의견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냥 피드백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지나친 비판은. 그러니까 비판도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중독될 정도로 비판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비난인 거 아니야?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인 거죠.
when he criticize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사실상 지나친 비판을 말하는 거겠지. 뭐 건설적인 뭐 그런 비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닐 겁니다. Even if we choose our word with care. Even if 비록 뭐뭐 하더라도잖아. 비록 우리가 우리의 단어를 with care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be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예요. assign이 여기 할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이 규정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규정하기가 쉽다. to a specific potentially harmful status. 여기 이렇게 쉼표를 줬는데 이건 뭐 거의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상태, 지위, 스테이터스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기가 쉬운 것이다. 타인을 좀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비난을 할 때는 그 상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우월한 또는 올바른 정의로운 위치에 있는 거고 상대방이 뭐 문제가 있다, harmful하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더럽게 안 좋은 거지.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역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규정하기 쉽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to the status of being wrong. wrong, 잘못됐다. 라는 그런 스테이터스, 상태, 위치, 존재 라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기 쉬운 것이다. 그 다음에 A에서 어법상 틀린 거 찾는 건가? 그러네요. No one like to label wrong. label이라는 말은 이게 라벨 해서 이렇게 상표 같은 건데 보통 꼬리표를 붙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체로 좀 부정적인 느낌이지. 어떤 사람한테 뭐 바보라고 꼬리표를 붙인다거나 그 사람을 규정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의 대상화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꼬리표를 붙이다. 근데 이제 해석상 no one, 아무도 wrong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달까요? 네. 글의 흐름상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역시 수동태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be labeled. 네, 이렇게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누구도 wrong이라고 꼬리표가 붙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Most people get,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비해진대. They are labeled. 그들이 꼬리표가 붙여진다. 여기서는 이제 비난받는다는 거죠. 또는 규정 지어지는 거야. 사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인 것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상당히 그 다면적인 또는 그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레이블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뭐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총체적인 그런 존재로서라기보다는 되게 단순화된 느낌이 들거든요. 대체로 좋은 일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돌려 말하긴 했지만 사실 레이블도 된다는 것은 글의 흐름상 비난받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비난받으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되느냐? 네, 움츠러든다는 건데 방어적이 된다라고 해서 네, 디펜시브가 답입니다. 디펜스가 방어하다는 뜻이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get defensive, 방어적이 된다, 레이블 되어지면. 2번 심지어는 when sure, 이 말도 약간 어색하죠. 바로 sure가 들어갔다는 건데 they가 생략돼 있다 정도로 이렇게 봐주는 거지. 그들이 틀림없이 they are not wrong, 틀리지 않았을 때조차도 레이블 되어지면 방어적이 된다. 실제로 안 틀렸는데 남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방어적이 된다는 거죠. And what's more important,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defensive people block message. 이렇게 방어적이 된 사람들은 메시지를 차단한다. 아무리 선의의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어떤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이죠. 몰아붙이는 건 안 좋은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메시지를 차단해. 좋은 말도 안 들어. Only if you are trying not to be understood. 직역하면 네가 이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이상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쨌든 직역하는 게 좋겠지. 이해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이상, then criticism is not effective
strategy래. 이게 비판이란 그렇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아니다. 필자의 주장의 핵심인 거죠. 그냥 비판은 최소화해라. And it doesn't help. 그것은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To call it constructive either. 이 부정문이라서 either를 썼는데 이게 또한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또한 constructive라고 불리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constructive는 뭐야? 건설적인인 거 아니야? 건설적인 비판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Saying something like I'm telling you. 한참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야 이게. saying 자체가 주어인 것이죠. 사실 잘 보면 주어가 엄청 깁니다. 그 isn't가 동사인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I'm telling you this.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에게. For your own development. 너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임마 이렇게. Your design is all wrong. 근데 네 디자인은 다 틀렸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네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isn't going to produce positive result.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이다. criticism is criticism. 비판은 비판일 뿐이다. 약간 부정적으로 쓰고 있죠. it block. 그것은 차단한다. 네, 이해를 차단한다. 네, understanding입니다. 모른다.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아이고. understanding. ing 써가지고 명사로 바꿔야지. 비판은 이해를 차단한다. 단순화시켜 말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나친 비판 또는 뭐 비난에 가까운 비판 이렇게 약간 의역해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가 뭡니까? 네. 비판이 안 좋다 이런 얘기지. 너무 쉬우니까 뭐 체크하겠습니다. 베어리어는 네, 베리어 장벽이잖아요. 네, 비판은 to effective communication이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벽으로서 작용한다는 얘기야. 장벽으로서의 비판. 답은 2번이고. 자, 역시 이 요지는 본인들이 네, 자신들의 언어로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4번. 역시 제목 찾기입니다. 뭐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지금 뭐 모든 내용이 참 그 건설적이고 귀 기울일 만한데 특히 이 4번쯤은 잘 들어두세요. 네, 어퀘인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은 뭐 당연히 자기하고 잘 맞고 뭔가 진짜 자기한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한 친구일 텐데 그래서 친한 친구는 뭐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네, 어퀘인턴스라는 말은 이제 면식,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사이죠. 보통 아는 사이 아니면 흔히 말하는 지인. 근데 지인이라는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냥 아는 사이가 딱 좋아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뭐 누군지 아는 사람. 이게 어퀘인턴스야. 근데 이 어퀘인턴스가 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 모든 우리가 몰랐던 정보라든가 뭐 영양가 있는 거 그게 뭐든 간에 이제 살다 보면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친구는 되게 적고 어퀘인턴스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트워킹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게 나은 것이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익을 떠나서 어퀘인턴스를 소중히 여기고 뭐 나아가서 좀 존중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겠냐? 친구는 누구나 존중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제입니다. 네, 미리 말했는데 어퀘인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요. 말을 어떻게 뭐 바꿔서 쓰든 간에.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Many of us, 많은 사람들은, 많은 우리들은 tend to feel, 이미 틀렸죠? 그 유명한 look, sound, smell, taste, feel입니다. 네, 이용식 동사의 대표고요. 뒤에서 부사를 쓰면 안 되죠? 네. uncomfortable이 답이에요. 많은 우리들은 tend to feel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making request of anyone beyond our inner circle이야. 우리 inner circle이 이제 best friend나 friend 아닙니까? 뒤에 나오네. family and close friend. 가족이라든가 친한 친구라는 이 inner circle. 이 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친숙한 사람들이란 뜻이겠지. 이것을 넘어서 있는 beyond 어떤 사람에게 리퀘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부탁이라든가 요구를 하는 거야. 친한 친구를 넘어선 사람한테 리퀘스트를 할 때 좀 불편하잖아, 그지? 거절당하는 것도 두렵고. 그러나 in doing so 그렇게 함에 있어서야 이거 말에 멋을 부릴 때 이렇게 so를 여기다 넣는 경우도 많죠. in so doing이라고 이렇게 해석은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 말은 이너서클을 넘어선 사람한테 리퀘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야 vastly 우리는 아주 널리 광대하게 빈칸은 진짜 원문을 보지 않으면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일단 목적어를 해석하면 the responsiveness of weak tie야. 여기도 weak tie가 anyone beyond our inner circle 다시 acquaintance를 말하는 거죠. 약한 유대관계라는 뜻입니다. tie는 원래 이제 묶는다는 뜻인데 이게 인간관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trong tie는 inner circle인 거고 weak tie는 그냥 아는 사람인 거죠. 약한 유대관계의 반응을 과소평가한답니다. 요 사이는 과소평가한다니까 일단 under 쓰고 평가한다가 뭐죠? 네, estimate지. underestimate the responsiveness of weak tie.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리퀘스트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대. 에이,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근데 프리표가 있네요. 이게 위크 타이가 뭔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문의 키워드이기도 하죠. 네, acquaintance입니다. 바로. 아는 사람.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알고 있는 사람. acquaintance. 복수니까 s 붙이고. and 그리고 people who don't know very well. 역시 뭐 비슷한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그 responsiveness를 과소평가한대. 그 다음은 네, 주제문인데 네, 빨간 색깔로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weak tie are extremely 귀중한 뭐지? valuable. 근데 이 약한 유대관계는 극도로 extremely 극도로 귀중해.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게 될 거예요. 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the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는데 between social circle 사회적 서클이지만 뭐 약간 역하면 인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사회적 인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네, 브릿지입니다. 네, 다리. 근데 역시 복수형 쓰는 게 좋죠. 브릿지스. 약한 유대관계가 사회의 그물망 또는 인맥 나아가서 정보가 되겠죠. 정보. 뭐 좋은 정보, 귀중한 정보, 유익한 정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래. novel information 이거 뉴인 거 알지? 이거 새로운 정보라든가 new solution to problem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and other resource 또 다른 자원들 이런 것들은 travel across this bridge 이 브릿지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집단 지성에 근접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We also vastly underestimated 우리는 또한 아주 광대하게 과소평가한다. responsiveness of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게 잠자고 있는 유대관계인데 dormant라고 하죠. 영어에서 이 dormitory가 기숙사라는 뜻이잖아. 이제 밤에 가서 잠자잖아. 물론 낮에도 자지만 잠자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휴면 보통 휴면 계좌할 때. 근데 이제 잠자고 있는 인간관계가 뭐겠냐? 네. 옛날엔 알았지만 이제 한동안 뭐 잘 못 봤던 뜸했던 사이를 말하는 거겠죠. 또 이런 사람들의 이 반응도 과소평가한대. 그러니까 필자는 위크 타이나 도먼트 타이가 실제로 네가 뭔가 중요한 어떤 요청을 했다거나 뭐 나름 중요한 어떤 일을 그 뭐 부탁하거나 했을 때 생각보다 잘해준다 이런 뜻이네요. 사실 안 해줄 이유는 없죠.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그 사람한테도 결국은 언제 도움이 되니까 정말 무슨 뭐 악감정이 쌓여 있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굳이 안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The connection we once had. 이게 그러니까 dormant tie를 설명하는 거야.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옛날에 had 가졌던 관계야. That 그런데 that haven't maintain 되지는 않았어. maintain 하지는 않았어. 이게 유지하다는 뜻인 거죠. 유지하지 않았던 관계대명사 이중한정이지. 이렇게 또 한번 꾸며주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관계. 이게 dormant tie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most people wouldn't even consider reaching out.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쭉 손을 뻗자는데 이제 연락한다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A high school classmate they haven't seen. 그들이 이제 만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에 연락하는 것을 고려하지조차 않는다. In 25 years. 25년 만에. 졸업한 지 25년 만에는 좀 쑥스러울 것 같은데. 자, B, C 중에 하나가 틀렸거든요. B는 맞은 겁니다. consider는 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맞았는데 C가 틀렸죠. 짧은 줄이 하이픈인데 하이픈으로 연결된 숫자의 단위는 네, 예외 없이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S 붙이면 안 돼요. 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To ask for job lead야. job lead.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끄는 것이니까 약간 의역하면 실말이 내가 지금 백수로 있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했는데 잘 안 되네. 근데 의외로 자기가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옛날 그 고등학교 친구한테 좀 부탁해서 도움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오랜만에 전화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안 한다는 건데 필자는 뭐야? 전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양가 있대. 이런 거 하려면 그 고등학교 이후에 25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앞으로 한참 있어야겠네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일자리의 실마리를 to ask for 요청하기 위해 in 25 years 혹은 이게 25년 만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이 보지 않았던 그런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We assume such attempt.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assume은 그냥 think의 뜻인 거지. 생각한다. To reconnect. 여기까지구나. 네. 이렇게 re니까 다시인 거 알죠? 다시 연락을 하려는 이 우리의 시도를 assume 다음에 대신 생각돼 있겠네요. 네. 그럼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attempt가 주어겠군요. 그럼 거절하는 게 아니죠. 네. attempt 입장에서는 거절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거절하는 거고. 그럼 이것을 네, 수동태로 고쳐야 되겠네요. 동사를. 그래서 역시 would be rejected로 고치는 게 자연스러운 문법입니다. or that 혹은 또한 이게 이 목적어 역할하는 that은 사실 생략할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 that은 생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병렬 구문의 두 번째 that. 그래서 we assume that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또한 생각한다. Our former classmate. 우리의 전 교실 친구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거지. resent of reaching out. 우리가 연락했던 것에 대해서 resent는 분노하다.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한대. Only to ask favor. 단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새끼가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25년 만에 연락했는데 그게 부탁이야. 아이씨, 기분 나쁘게?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네, 정말 그 어떤 진정성이 있고 소탈하다면 사람들은 의외로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 누누이 말하지만 거절하는 것보단 부탁을 들어주는 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정말 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외놓고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좋은 겁니다. 꼭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most people in your past,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actually welcome hearing, 실제로는 actually 듣는 것을 환영한답니다. and helping you,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만에 소식을 듣는 거 또는 기꺼이 도와주는 거 좋아한대.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인 거 알죠? organizational researcher, 이 조직 연구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부탁을 잘 들어준답니다.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는 doesn't erase a shared history.
직역하면 공유되어진 역사를 지우지 못한다. 공유되어진 역사라는 건 과거에 어떤 같이 나눴던 경험이겠지. of understanding, emotion, and trust. 이해, 감정, 신뢰라고 하는 공유된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경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옛날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의 이 서세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싫어하는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외로 부탁을 하는 게 네,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보면 나와 있죠.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도 부탁하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보다 호의로 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확장시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역시 우리 4개의 그 지문을 살펴봤는데 다 내용 자체는 약간 무겁고 또 의미가 있고 자꾸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해석은 쉽죠. 네. 요지는 역시 본인들의 이 느낌, 언어로 쓰면 되고요. 어법상 틀리는 거 수업 중에 했습니다. 안 틀리는 게 뭐야? B번하고 2번은 안 틀렸네. 네, 설명을 안 했는데 참 2번. 근데 뭐 이게 지금 히스토리니까 히스토리 입장에서는 공유되어진 거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쉐어링. 근데 여기서는 뭐 쉐어링 써도 맞겠다. 근데 쉐어드가 좀 자연스럽게 했네. 공유되어진 역사에서 역시 2번 이 알파벳이 네, 안 틀렸습니다. 이 2개 빼놓고는 다 틀렸는데 수업 시간에 고쳤으니까 밑에 정리해서 쓸 사람은 잘 쓰고요. 여기다 잘 쓰고. 자, 그리고 역시 마지막 여기 이 4번 지문은 이제 전체 다 해석하는 거죠. 열심히 꼼꼼하게 해석을 해서 다음 주에 올 때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3월 둘째 주에 고급 독해 EBS 하이라이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학원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